올여름 장마가 종료되자마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온열 질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어서 당분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폭염 열대야 상황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보다 특보 지역이 더 늘었다고요? 예, 특히 이제 특보 지역 중에서도 단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경보 지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183개의 육상 특보 구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130개입니다. 그래서 70%가 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현재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짙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폭염 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틀 이상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옅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뭐 제주의 지금 동쪽 지역들, 서쪽 지역이죠. 서쪽 지역이군요. 네, 네. 서부 지역, 그밖에 이제 내륙 지역들, 서해안 일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얗게 칠해진 뭐 강원도의 일부 태백 지역이라든지 네, 그리고 제주의 한라산 지역 지금 두 곳을 빼고는 전국에서 폭염 경보 그리고 이제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폭염특보는 지금 현재도 이제 더워서 내려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특보라는 것은 이틀 이상 이 더위가 지속된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지금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이틀 이상 더 지금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도 안성에서는 체감 온도가 37.2도까지 올랐고요. 전남의 화순이 37.1도, 경북의 경주가 36.5도. 그래서 뭐 폭염특보 내려진 많은 지역들에서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돌았고요. 특히 이제 서쪽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고, 단순히 이제 체감 온도가 아니라 기온으로만 놓고 보면 경북에서 이제 37.5도 기록했고요. 강릉이 37도, 경남의 합천이 36.8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서쪽 지역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 그러니까 습한 바람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체감 더위가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온은 더 끌어올리면서 습도는 좀 낮춰집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동쪽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역은 기온이 굉장히 높았고 습도는 서쪽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온이 높던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높던 동쪽 서쪽 다 굉장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폭염이 이게 이제 더블 고기압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더블 고기압 어떤 현상입니까? 예, 뭐 기상청에서도 이제 더블 고기압 현상으로 인해서 폭염 열대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 등에 보시면 서쪽에서 이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을 뒤덮고 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도 남서쪽에서 이제 남동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쪽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서로 뒤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블 고기압, 그러니까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폭염 열대야가 현재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상청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것은 한 5.5km 정도 상공까지 고온다습한 바람,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공기덩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습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상부터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지면부터 해서 한 상공 5.5km까지는 고온다습한 바람이 현재 이제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서쪽에서 다가온 이 티베트 고기압은 이 중국의 이제 티베트 이제 고원 쪽에서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기덩이가 가열이 되게 되면 상공으로 공기덩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쪽까지 이제 확장해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2km 상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 고도 상공에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남쪽에서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고 5.5km에서 12km 굉장히 높은 상공에도 이제 중국 쪽에서 다가온 고온 건조한 바람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으면서 지금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지상부터 해서 상공 12km까지 모두 다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폭염이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열돔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돔 현상 이렇게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확장해서 뒤덮어서 한여름 폭염을 일으킬 때보다 예. 폭염 열대야가 더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뿐만이 아니라 서쪽에서 다가온 티베트 고기압으로 인해서 지금의 폭염 열대야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개의 고기압으로 인해서 굉장한 폭염 열대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온열 질환자 수는 지금 1,000명을 넘긴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더위병 환자가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울 것 같아요. 예, 올여름 이 온열 질환자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서게 됐는데 예, 예. 엊그제 기준으로 1,000명을 이미 넘어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1,100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추정 사망자도 지금 자막에 4명으로 나옵니다만 어제 기준으로 이제 새롭게 나온 기록을 보면 추정 사망자가 1명 더 늘어서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앞으로 이 습도가 우리나라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더블 고기압으로 인해서 네. 폭염 열대야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보름 정도까지는 한반도가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이 더위병 환자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 이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엊그제까지의 온열 질환자 추이를 그래프로 보실 텐데요. 5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열 질환자를 질병관리청에서 집계를 하게 되는데 5월 하순부터 해서 장마 직전까지 한 차례 이제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예. 그래픽 통해 보시면 왼쪽에 지금 온열 질환자 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에 장마 기간이 이제 6월 하순에서 7월 한 중순 정도까지였죠. 이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온열 질환자 수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7월 달에 표시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온열 질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다가 가끔씩 이제 온열 질환자 수가 다시 또 치솟는 장마철에 이것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었을 때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열대야도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낮 기온도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면서 온열 질환자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마 기간에는 온열 질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또 보였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지난 주말에 하루 동안의 온열 질환자 수가 100명을 기록하게 예. 됐고요. 이후에도 지금 하루에 50명 정도,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엊그제도 50명 안팎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온열 질환자가 7월 초 중순만 되더라도 하루에 한 10명 안팎 정도 기록하던 것이 최근에 이제 50명, 일 50명 안팎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이제 더위병에 대한 대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7월 말에서 8월 초는 우리가 이제 본격 휴가철이죠. 7말 8초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더운 시기이기도 하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바깥 활동이 가장 많은 1년 중에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이 시기에 특히 더 이제 증가하는 그런 예.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초 본격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더위병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분도 자주 좀 설치해 주시고 지금 이 그래프는 오전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를 나눠서 더위병 환자가 언제 좀 많이 발생하냐인데 예. 대부분 보시면 이제 오후 시간대에 뭐 1시, 2시, 3시, 4시에서 100명 안팎 정도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이 원 그래프의 안쪽에 보시는 파란색인데요.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도 한 200명가량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낮의 폭염뿐만이 아니라 저녁부터 새벽을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가 이제 열대야죠. 열대야도 굉장히 오래 심하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수가 지금 1,0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200명가량은 오전 시간대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더위병에 대한 어떤 생각,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자, 지난해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그야말로 올해까지도 폭염과 홍수 등에 시달렸었는데 올해는 이 엘니뇨 현상의 반대죠. 라니나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것도 이제 폭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예, 엘니뇨는 이제 뭐 적도 지역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뭐 페루, 남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의 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에 보시겠습니다만 해수면 온도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평년보다 온도가 높은 그 바다 온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니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반대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예. 지금 저 전지구에서 가운데 적도 지역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지금 일렬로 표시된 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남미 지역인데요. 저 지역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해수면 온도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됐거든요. 라니냐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앞으로 한두 달 안에는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미국의 해양대기청이 밝혔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동태평양이 낮아지면 반대로 이 반대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시소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라니냐 시기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조금 전 그래프에서 이제 원으로 표시된 그 지역이 우리나라 지역이었는데 빨간색으로 굉장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지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바다가 높으면 그 지역의 뜨거운 공기가 바람을 타고 육지로 들어오겠죠. 예. 일본, 우리나라, 중국 쪽 모두 해수면 온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바다가 예년보다 더 뜨거운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러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폭염과 열대가 계속 지속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렇게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거고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굉장히 많겠죠. 수증기가 아무래도 바닷가에 많기 때문에 역시 인근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밤더위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니냐가 보통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폭염 열대야를 더 이제 강화시키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된 해가 한 8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3년, 88년, 가장 최근에는 2016년까지 이 8차례 동안에 그러면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될 때 8월 달에 폭염이 어땠는지 그 경향성을 비교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8차례 중에서 6차례 정도는 평년보다 이 폭염 일수가 많았습니다. 예, 특히 가장 최근인 2016년도에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갈 때 폭염 일수가 한 달에 16.6일, 그러니까 보름 이상 폭염이 지속이 됐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2016년에 8월 폭염 일수가 역대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고 있는 그 시기인데 2016년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도 폭염 열대가 굉장히 심한데 예.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우리나라가 1년 중 가장 심한 폭염 열대야 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폭염 열대야가 어떤 라니냐 과거 경향을 봤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날 그런 경향성을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밤 사이에도 강원도 강릉에서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게 강원도 동해안에 이런 초열대야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초열대야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현상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2022년, 23년 그리고 올해도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어젯밤에도 강릉 지역에서 초열대야가 관측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밤 사이에 기온이 30.4도, 그래서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출근길까지 그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최저 기온이 30도라는 거는 하루 중에 가장 낮은 기온이 30.4도니까 그 지역에서의 낮 기온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당연히 평균 기온도 30도를 훨씬 웃돌았을 것이고 그만큼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서쪽에서 상공에서 다가온 그런 고온 건조한 공기들로 인해서 폭염 열대야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남쪽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온은 더 오르게 되고요. 습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높은 기온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밤 사이는 어쨌든 기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열대야든 초열대야든 어쨌든 밤 사이의 기온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해가 또 뜨지 않습니까? 그럼 기온이 오르게 될 텐데 밤 사이에 기온이 한 10도가량 떨어졌어야 되는데 5도만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또 해가 뜨고 나면
평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기온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 낮 시간 동안에 그럼 기온이 더 오르게 되고 다시 또 이제 퇴근길을 맞아서 밤 시간대가 되면 높은 온도에서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기온이 더 높은 상태에서 더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열대야가 중요한 것은 폭염의 선행 지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대가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그 다음 날의 낮의 폭염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열대야 또는 이제 밤더위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다음 날의 폭염 열대야 기온이 훨씬 더 높다. 그로 인해서 체감 온도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매년 이제 전 세계가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가 기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반구 전체가 이제 여름철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폭염 열대, 뭐 초열대야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의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온난화의 경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지역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들에서 또는 이제 북미 지역들에서 고온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이란에서는 낮 기온이 거의 뭐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기온 경향성, 상승 경향성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난 22일에 세계 평균 온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 전체 평균 온도를 놓고 봤을 때 예, 예. 17.15도를 기록하게 됐는데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년보다 훨씬 더 폭염과 열대가 심한 현상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 평균 온도가 그만큼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록은 이제 유럽연합의 기후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1940년부터 이렇게 전 세계 평균 온도를 관측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100여 년의 어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가장 이제 최근에 기록하게 됐고 심지어 저 기록은 지난 21일에 이제 전 세계 평균 온도가 역대 가장 높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불과 하루 다음 만에 날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2일 바로 다음 날에 다시 또 이 기온 기록이 경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폭염 열대가 앞으로 더 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반구가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예. 많은 지역들에서 지금 저 세계 평균 온도 17.15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앞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끝으로 태풍에 대한 전망을 해보죠. 조금 전에도 이제 라니냐 현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태풍은 언제쯤 오고 또 얼마나 좀 강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예, 라니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이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8월 달에 폭염 일수가 많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폭염과 열대야가 라니냐 시기에 우리나라 쪽에 많아진다는 얘기는 태풍이 결과적으로 이 폭염과 열대야의 어떤 기세를 뚫고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바다의 온도가 높으니까 한반도 주변에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이 태풍의 세기보다 우리나라 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을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이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평년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이 태풍이 북태평양의 세력을 뚫고 이제 동아시아까지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라니냐 시기에는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중국 남부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예. 이번에 3호 태풍 개미가 그랬죠. 이후에 이제 아니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수축을 하게 된다면 일본 남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태풍의 수는 평년에 보통 한 2.5개, 이제 한여름철에 2.5개 정도인데 이것과 비슷하거나 올여름에는 이것보다 조금 적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태풍의 개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태풍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라니냐 시기엔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태풍이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가까이에서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수면 온도가 높으니까 한번 주변에서 만들어지면 강하게 빠르게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준비 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라니냐 시기에는 우리가 변칙 태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시간에 만들어진 강한 태풍들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와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풍 개수는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강도 그리고 이제 단시간 태풍이다라는 면에서 대비는 9월 달까지는 철저히 좀
할 필요 그리고 이제 감시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태풍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